곧 20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압박 주십니까? 하지만 만들어 봅니다. 우선 100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윤혜입니다. 자, 유튜브로 감사합니다 님이 우와 윤혜 씨 결혼 안 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 아, 그래요? 너무너무 똑똑하시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시아버님이 요즘 저를 특히 더 예뻐하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시아버님의 윗니 임플란트 12개를 시원하게 해드렸거든요. 시원하게. 야. 저한테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이게 치료비가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식사를 이렇게 좀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바빠서 이제 벨리 잘 못 뵀는데 아버님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당장 치료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아유,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다행이시네요.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네. 임플란트를 지지할 만한 정도의 잇몸의 잇몸의 건강은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못 하세요, 지금. 잇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네. 참 그런 게 다 안타깝네요. 네. 네. 하여튼간에 어르신께서 건강하시다니 다행이고 또 네. 오윤혜 씨가 200만 요정 오윤혜 네. 씨가 곧 200만 요정 오윤혜 씨가 또 네. 이렇게 또 부모님께 그런 또 효도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자, 참 며느리, 참 엄마. 감투를 엄청 씌워주시네. 네. 그렇죠. 오늘의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 시간에 천공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네네. 경찰이 이번에는 천공을 좀 수사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네. 이거 천공의 관저 이거 개입 의혹 밝히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뭐 일단 오늘 그 뉴스가 나왔는데 네. 서울경찰청이 오늘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네.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12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김종대 전 의원이 네. 그 노영희 변호사가 그 진행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한 게 작년 12월 5일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그때 고발한 겁니까? 아니면 김어준 씨랑 대화했을 때 고발한 건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김어준 씨랑 대화를 했을 때 고발을 그럼 그때 했어요. 이걸 바로 했었으면 타이밍이 딱 맞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15일이에요. 3개월이 넘는 지나고 한 100일 묵혔다가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보여주기식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뉴스를 쭉 검색해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네. 그 관저는 대통령실 관할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대통령실은 국방부랑 같이 쓰니까 거기는 이제 당시에 작년 3월달 4월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는 이제 국방부 관할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CCTV 등 관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네. 그때는 왜 압수수색을 요청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이라 그런가 봐요. 네.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런 방구도 답이 없다가 네. 갑자기 얼마 전에 보안 점검,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 경찰과 대통령실 사이에 경찰이 굉장히 좀 불만을 드러냈어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 라고 하는 취지로. 꽤 불만을 드러낸 건데 이 정도면. 네.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협조를 그런 안 불편한 한다. 심정을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 네. 답변도 없다가 이제사 이런 답변이 왔다. 뭐 이런 식의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고요. 네. 오늘 압수수색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네. 그건 왜 그랬냐면 김종대 전 의원이 관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관내에 있는 육참총장 서울사무소 여기도 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한다. 네. 본인이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에서 묻지도 않더라. 그래서 오히려 김종대 전 의원이 왜 그건 수사 안 해요? 왜 나한테 안 물어봐요? 그랬더니 고발 내용에 네. 육참총장,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 방문 내용은 고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 근데 거예요? 이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다 잘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특기 아닙니까? 탈탈 터는 분들인데. 근데 여기서는 딱 선택적으로 뺐습니까? 뺐어요. 정직하게. 관저 부분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제 와서 그런데 이제 그 육참총장 서울사무소에 관련된 출입 기록을 확보하러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분 책 쓰신 분은 부승찬 씨. 그 부승찬 씨는 책도 뭐 막힌 네.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그 출판 금지, 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돼서 네. 이제 곧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됐죠. 거기는 또
방첩사에서 받았어요. 군 옛날 기무사. 네. 그쪽에서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네. 이거는 뭐냐면 출입 조치와 출입 기록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그 관저 있죠. 관저. 네. 관저는 수기로 출입 기록을 합니다. 오. 예. 근데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그 관저 담당자한테 이거 기록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때. 예. 네. 근데 국방부는 여기는 수기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차 번호가 네. 영상으로 찍힙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파일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운영지원과 컴퓨터 안에 그 시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네. 천공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네. 그 차량 그런 번호가. 차량 번호가 보관돼 있느냐. 그거 확인해 주면 되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를 굳이 확인을 안 해주다가 압수수색까지 하게 됐는데 여튼 네. 이거는 어쨌든 시기는 늦었다. 다만 이 결과적으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천공이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입 차량의 출입 기록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 또는 삭제됐다면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저는 이건 뭐 저의 내피셜이지만 만약에 이게 천공이 거기를 방문했다고 한 게 드러난다 한들 예. 너무나 그 언변이 뛰어나시잖아요. 아니 그냥 난 조언을 받았을 뿐이다.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 없다. 이렇게 어느 분이 언변이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주어가 없어요. 이거를 그냥 다 돌려가지고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지만 정작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너그럽기 때문에 이걸 또 네. 어떻게 빠져나갈까봐 그게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이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일단 민간인이 그럼 정당한 출입 조치 없이 거기를 들락날락했다라는 게 네.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국정농단이라는 게 뭐예요? 딴 게 아니라 권한 없는 사람이 그렇죠. 개입한 거잖아요. 예, 비선으로 개입해서 국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네. 그것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오늘 그 앞에서도 이슈가 됐었는데 전두환 손자분이 인스타그램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폭로를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다 가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본인 계정이 많고 본인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좀 재밌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좀 다른 분들보다는 분노 게이지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분노의 시발점은 천수를 누리다가 마지막까지 5.18은 폭동이었고 사과나 반성 아예 없이 그랬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부창부수라고 와이프는 이순자 씨도 같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전두환은 네.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제 손자라는 분이 여러 가지를 이제 폭로해 주셨어요. 네. 뭐 마약도 하고 있고 보니까는 폭행, 성범죄 등등에 그리고 29만 원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추징금 지금 925억 원인가 못 내고 있는데 네. 지금 대대손손 자손들이 유학 가가지고 누가 봐도 떵떵거리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계시죠. 일단 뭐 마약이나 뭐 여성 성추행 이런 거는 본인 지인들 얘기고 네. 전두환 씨 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 말씀대로라고 하더라도 궁금한 것은 아니 이재명 대표의 100분의 1 정도만이라도 기소해가지고 수사하면은 이거 29만 원 아니고 남은 추징금 다 걷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추징금은 사망하면 못 걷어요. 그럼 사라집니까? 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 추징금 956억은 네. 없어지고요. 추징금은 없어집니다. 돌아가시면. 네. 다만 이게 소위 차명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네. 이 재산을 숨겨놓은 것이 확인이 되면 네. 제3자 명의로 따로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환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럼 검찰이나 또는 뭐 세무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끝까지 이거는 돈도 돈이지만 이것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거 뭐 천수를 다 누리고 돈 떵떵거리면서 계속 살 수 있어. 잘만 숨기면 이런 걸 우리 후손들이 배우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검은 돈으로 대대손손 호의호식하면서 그리고 그들도 정말 하나도 부끄러움도 없이 떵떵거리면서 옛날에 이런 한다는 카더라 게. 통신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아드님이 출판사 대한민국의 초대형 출판사를 네.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출판사를 했는데 갑자기 초대형 출판사를 세운 거예요. 갑자기요? 갑자기.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르죠. 아직도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월급을 현금으로 줬는데 네. 흙냄새가 나더라. 돈에서. 이런 얘기들이 어디다 네. 그 마늘밭에 묻혀있던 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 교대역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서는 직장인들에게 많이 회자가 됐었다. 진짜 우리 땀 흘려가지고 노동으로 돈 버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진짜 힘 빠집니다. 네.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환수를 못한다면 처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벌은 어렵고요. 환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진짜. 자, 네. 지금까지 오윤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뉴스하이킥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